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도크 공PD입니다. 추석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죠. 명절에 빠질 수 없는 건 뭐가 있을까요? 조상의 예를 다하는 정성을 다한 제사, 며칠 동안 집에서 빠지지 않는 고소한 기름 냄새, 그리고 여간에선 덕담으로 들리지 않을 덕담도 있을 겁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이 굳이 몰라도 되는 가족의 아픈 곳을 스몰 토크처럼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툭툭 던집니다. 그 방향은 어르신에게서 청년에게 주로 향하죠. 공부는 잘하는지, 취업은 어떻게 되는지, 결혼은 안 할 건지, 아이는 안 낳을 건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젊은이들이 명절에 뵌 친척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묻는 거죠. 직장에서 승진은 좀 하셨어요? 임원은 아직 아니시죠? 퇴직금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주택담보대출은 아직도 몇 년 남으셨죠? 고혈압과 당뇨는요? 노후 준비는 어떠세요? 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받으실까요? 이런 건 안부도 덕담도 아닐 겁니다. 이번 추석부터 제발 사라졌으면 하는 모습입니다. 대신 우리 술 이야기는 어떨까요? 우리 전통주 말입니다. 희석식 소주 대신 증류주인 진짜 우리 소주, 가양주, 순곡주 등의 진짜 우리 청주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일본식 청주를 마치 우리 전통주로 착각하는 건 이제 그만하자는 말입니다. 여기 최고의 술 덕후가 일생을 걸고 우리 술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적당히 좋아요. 누구나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탁지영 PD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해피 추석. 예, 해피엔드 메리 추석. 예, 아직 저희가 녹음 시점은 방송되기 한참 전이라서 방송된 거 못 들어보셨을 거고 편집본은 보내드렸잖아요. 아,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건 어떠십니까? 깔끔하게 편집해 주셔가지고 예. 제가 실제보다도 더 똑똑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리사는 절대 원재료의 맛 이상을 낼 수 없습니다. 원재료가 워낙 훌륭하시기 때문에 저도 편집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술에 관한 것은 뭐 술 전문가는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의 술과 우리 술을 동시에 비교하면서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에피소드까지 곁들일 수 있는 분은 한국에서 탁 PD님이 유일무이한 것이 아닌가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유,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우리술 익스프레스 한국 전통주에 대한 이야기를 4시간 연속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네. 이번 주 넘어서 다음 주까지 하려고 하고요. 왜 탁재영 PD님을 모셨냐? 이분이 어마어마한 우리술 덕후, 찐 덕후, 상 덕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탁 PD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소개를 해볼게요. 탁 PD님 들어보세요. 탁재영 PD님은 유명한 오지 전문 여행 PD입니다. 모 방송국의 최장수 여행 프로그램 세계 테마 기행에서 오지만 골라 다녀오시기로 유명했던 분이죠. 현재는 모 대형 방송사의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고 계시고요. 그런가 하면 아주 진지한 본격 다큐멘터리를 여러 편 연출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한데요. 그동안 낸 책의 절반 정도가 여행이 아니라 술, 그렇습니다. 세계의 술과 한국 전통주에 대한 책입니다. 세상은 넓고 맛있는 술은 더 많다는 캐치프레이즈의 스피릿 로드. 여기서 스피릿은 영혼을 뜻하는 게 아니죠. 독주, 즉 증류주를 의미하는 뜻의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릿 로드는 세계의 증류주를 다룬 책이죠. 그 다음 책 타이틀도 재밌습니다. 이름 핑계고 술 마시러 왔는데요. 여기서 탁피디님의 정정을 알 수 있죠. 작년에는 우리술 익스프레스라는 한국 전통주에 대한 아주 진지한 고찰서를 출간하셨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술 전문가란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텐션이 좀 약하시네요. 뭐 추석에 대한 안 좋은 추억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어제 사실은 네. 또 이제 요새 저희 집에 이제 카우치 서퍼들이 많이 오거든요. 아, 네네. 어제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사흘 머물고 간 루마니아에서 온 남자분과 체코 여자분을 네. 이제 오늘 아침에 떠나 보냈거든요. 그래서 어제 환송회를 좀 하느라고 네. 한잔 했습니다. 아, 어제도 한잔 하셨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탁피디 인생에 술이 없으면 그렇죠. 역시 술에 관해서는 명불허전이신 것 같고요. 방송은 아직 한참 전이긴 하지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편집한 거를 편집해서 모니터만 해봐도 정보면 정보, 재미면 재미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탁PD님, 우리 하승주 소장님의 위기탈출 넘버원 한국경제가 팟빵 등 여러 유튜브도 그렇고요. 파트케 팟빵에서 놀라운 스코어를 기록 중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열동률이 놀랍습니다. 에피소드당 네네. 보통 평균 청취 시간이 20분 넘기 힘들잖아요. 아 네네. 20분만 가도 초대박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평균 90%가 넘은 겁니다. 오 엄청나군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듣는다는 얘기죠. 네네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건데 아마 탁PD님 에피소드도 그 스코어를 경신하지 않을까. 아 또 우리 하승주 소장님이 너무 막강하셔서 좀 네. 걱정이 듭니다만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가 필요하겠죠? 네. 일단 우리술은 이게 이제 법적인 용어는 아니죠. 아 그렇군요. 우리술은 그 법령에는 그 이제 우리술이라는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법령이 전통주 등 지능에 관한 법이거든요. 네. 정확한 명칭은 전통주 등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전통주와 비슷한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전통주의 규정도 좀 애매한데 전통주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술의 종류가 한국술 8대 주종이라고 하는 그 주종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는 희석식 소주와 맥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술이라고 하는 것은 국산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네.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했던 술을 우리술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법상용으로는 전통주라는 걸 따로 표현한다고요. 그게 또 이제 설명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네.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한국술 8대 주종 안에는 맥주와 희석식 소주와 위스키와 브랜디는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재료를 가지고 위스키나 브랜디를 만들어도 아하. 우리술 그 인증은 받지 못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희석식 소주도 당연히 네. 우리술로는 치지 않습니다. 가장 근데 한국적인 술이긴 한데. 네네네. 근데 그 전통주 그 카테고리 안에는 네.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무형문화재 인증을 받은 술. 아하. 그러니까 이건 국가 무형문화재나 아니면 지방 무형문화재. 그렇군요. 국가 무형문화재는 딱 세 개가 있고요. 음.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뭐 무형문화재니까 그 이름을 정확하게 그럼요. 말씀드려도 될 필요했습니다. 거예요. 예. 문배술, 문배술, 그리고 교동법주, 교동법주, 네, 그리고 면천 두견주. 면천 두견주요. 네네네. 면천. 네네. 면천 두견주는 처음 들어봅니다. 네, 요 세 가지가 이제 국가 무형문화재고 네. 아마 이 국가 무형문화재는 더 이상 지정되기 힘들 거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뭐 하나를 이제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면 다른 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지방 무형문화재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군요.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명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술. 아하. 이것도 이제 전통주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카테고리가 제일 많으면서도 제일 좀 애매모호하기도 한데 네. 지역 특산주들. 지역 특산주. 네. 그래서 이 지역 특산주는 자기 고장에서 난 농산물. 근데 이게 이제 시도 그 인접한 경계를 대고 있는 데서 생산된 것까지는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농업법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은 그 지역 특산주 인증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 특산주는 전통주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역 특산주는 이제 만들어질 때 요게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렇겠죠?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지역 특산주라는 이름보다도 이제 토산주 뭐 이제 이런 명칭도 썼었거든요. 토산주. 그럼 이제 뭔지 딱 아시겠죠. 네네네. 근데 이거를 만들 때 농민들한테 이제 이 어찌 보면 이제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쵸. 술 만드는 그 권리를 주는 건 대단한 특혜였어요. 예전엔 더욱 더. 그렇죠. 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야 그리고 누가 만들어야 지역 특산주인지는 정해져 있는데 네. 어떻게 만들어야 지역 특산주인지는 정해놓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네. 흔히 얘기하는 네. 우리가 흔히 먹는 소주, 네, 시석식 소주의 주정을 가지고 네, 지역 특산물 머루나 네, 달래나 네, 더덕으로 네. 담금술 그냥 담그기만 했어요. 그것도 지역 특산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과거에는 그렇게 인정받은 게 많았죠. 지금은 네, 아닌 거죠. 지금도 되기는 될 건데 이제 그걸 쳐다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진 않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진이라는 것은 이제 고순도의 증류주에다가 네. 뭔가 약용 재료 내지는 가향 재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침출시켜서 쉽게 말해서 이제 담금주를 만든 다음에 네. 재증류하는 식으로 만들면 진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진도 우리나라에서 난 재료들을 쓰면 일반 증류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렵군요. 그러니까 일단 진이 한국술 8대 주종이 아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는 일반 증류주라 그래서 한국 술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진의 제법, 그러니까 이제 네. 제법이라는 거는 이제 만드는 방법을 말하는 전문 용어인데 어쨌든 진의 네. 제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나는 재료들을 가지고 음. 만들게 되면 전통주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야, 이게 재밌네요. 일단은 그 법상으로 전통주를 인증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죠. 네. 예,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 전통주 등이라는 거 이제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 네.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죠. 그렇죠. 나머지 네. 술은 온라인 판매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주, 맥주, 위스키 같은 거는 온라인으로 팔면 불법, 불법입니다. 사도 네. 불법,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당근으로 거래해도 당근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중고 네네. 거래도 주류하고 담배는 불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네네. 네. 여튼 여러분 혹시 중고 거래할 때 이게 주류 네.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게 네, 특히 이제 코로나 때 그렇죠. 우리 전통주가 이 특혜를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팔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이제 성인 인증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만은 네, 예전에 그래서 처음에 이걸 우체국에서 팔게 해줬어요. 아하, 우체국에 가면 이제 명절 그 선물 카다로그가 있잖아요. 자주 본 것 같아요. 네네. 그 카다로그에 전통주를 올릴 수 있게 해줬고 특혜네요, 진짜.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 플러스 그거 받고 이제 네. 점점 이 특혜가 확대가 된 건데 네, 그거 받고 자체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팔 수 있게 해줬어요. 아하,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2017년 이후로는 그거 받고 검색해가지고 뭐 이제 넷땡땡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지 땡땡 쇼핑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데서 이걸 검색해가지고 바로 살 수 있게 해준 거죠. 심지어 오픈마켓 대형 포탈에 네네네. 오픈마켓까지 진출하게 해줬다. 그럼 특혜가 맞긴 맞네요. 근데 네네네. 전통주를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들은 없고 여기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명확히는 규정이 돼 있는데 네, 그 규정 자체가 일반 사람들의 어떤 그 감각이랑 좀 떨어지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인은 전통주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역 특산주로 하면. 아, 그렇죠. 우리도 이제 와인 많이 만드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네. 와인 가지고 증류주를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브랜디잖아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브랜디죠. 근데 브랜디의 제법을 완전히 따라가 버리면 네. 우리 술 인증을 못 받죠. 그럼 브랜디 제법을 안 따라가면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브랜디는 또 이제 법에 규정된 그 제법이 있어요. 거기에서 몇 가지 변주를 주게 되면은 네. 또 일반 증류주로 인정을 받아서 인터넷에서 팔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미묘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역시 그것도 있겠네요. 대기업이 진출을 좀 막는 효과도 있긴 그것도 하겠네요. 있죠. 예. 아무래도 그 중소 와이너리들 여기서 와이너리라 그러면 안 되겠군요. 중소 양조가 양조장. 근데 와이너리란 양조장? 말 씁니다. 주도가? 네, 와이너리 와인은 전통주 안에 들어와요. 그렇군요. 네네. 그럼 이제 중소 브루어리 이렇게 부르면 안 되겠네요. 브루어리는 전통주를 만들 수 없죠. 왜냐하면 그쵸. 브루어리는 보통 이제 맥주 만드는 곳이고 네, 맥주는 아무리 우리 재료만 가지고 만들어도 아직은 알겠습니다. 한국 술로 이렇게 인정을 부르겠습니다. 받습니다. 네네. 브루어리, 뭐 와이너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술도가 네, 술도가 뭐 양조장 양조장. 좋습니다. 네네. 똑같은 말이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탁 PD님이 우선 관계없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탁 PD님은 갑자기 왜 우리 술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처음에 일단 저는 해외 취재 다니면서 술 마시는 걸로 시작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가서 술 마시고 그거 들고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나누고 또 이제 자랑하고 이제 그때는 블로깅을 많이 했죠. 아, 그렇죠. 네. 파워 블로거셨죠. 그래서 이제 블로깅을 하다 보니 출판사 제안이 들어와서 아하. 세계술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면서 이제 좀 창피했던 거죠. 아, 우리 술 이야기는 없고 내가 한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창피해서 부랴부랴 한 개를 취재를 해서 음. 구색 맞추기식으로 그 책에도 이제 넣어놓긴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전북에서 만들어지는 중력고. 중력고. 네네네. 요것도 이제 지방 무형 문화재예요. 그 대나무 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요거를 취재를 해서 넣긴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야 생각보다 우리 술의 세계가 굉장히 깊구나. 그렇죠. 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때 네.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 술 책을 좀 써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술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던 건 아니고 술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우리 술까지 이어지는 차츰 이제 그 방향으로 향한 거라고 봐야겠죠. 네. 벌써 탁 PD님과 세계 술에 대해서 4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그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 말이었어요. 우리 전통주가 한민족만의, 우리 한민족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만의 고유, 아주 오래된, 남들은 안 하던,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 인류사적, 보편적 맥락 속에 우리 전통주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요. 네. 그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을 기반으로 그러면 전통주에 대한 우리 술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네. 우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술 하면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직까지 어르신들이라 드시는 거지. 그 제사 때나 쓰는 거지. 그거 뭐.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네. 지금 완전 우리 술의 르네상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한번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은 게 어떤 문화 현상 자체가 막 꽃을 피우고 이러는 거를 목격하기란 그렇죠. 일생일대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사건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지금 이 시기야말로 오랫동안 기억될 우리 술이 그때 정말 엄청난 성장을 이뤄서 오늘날이 있지라는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가장 놀라운 거는 몇 년 전부터 불기 시작한 막걸리 붐. 네네네. 막걸리가 굉장히 이제 약간 느낌이 공사판에 등장하는 한밭집에서 주전 자체로 이제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 먹을 것 같은 술이었는데 네네. 막걸리가 굉장히 핫한 술이 돼버렸잖아요. 젊은이들이 대표하는. 그럼요. 네. 예, 실제로 막걸리 양조장도 엄청나게 늘었죠. 개성 있는 막걸리. 그래서 그게 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다른 술 가지고는 너무 비즈니스가 힘들어지니까 또 이제 젊은 아주 정말 감각 있는 인력들이 우리 술에 많이 또 도전하기도 하셨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패키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술을 마케팅하는 감각 자체가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탁신이 최근에 가장 많이 드시는 우리 술은 어떤 건가요? 요즘 뭐 저는 이제 그 증류주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증류주 중에서도 상압으로 만든 좀 더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든 상압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증류를 할 때 네. 쉽게 말해서 그냥 그 솥 같은 데서 끓이는 방법.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기압이다 그래서 상압이라고 하거든요. 보통의 기압이다. 네, 통상적인 기압. 네. 네. 근데 이제 원래 다 이 상압이었는데 네. 뭐든지 그 용어가 만들어질 때는 신기술이 나오면서 기존의 거를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지? 이런 고민으로 만들어지는 용어들이 많아요. 압력을 높이는 기술이 나왔군요. 압력을 낮추는 기술이 나왔죠. 낮추는구나. 네. 그러니까 네네. 압력밥솥과 반대의 개념으로 1기압보다 낮은 상황에서 증류를 하는 그런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감압이라고 하거든요. 감압. 그래서 감압식 증류가 요즘 사실 굉장히 더 오히려 메인스트림이에요, 이게. 그렇군요. 네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맛이 깔끔해지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제 과거의 방법을 지키면서도 좀 잡스러운 맛을 잡는 방법, 네. 이거를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만든 상압식 증류식, 상압 증류식 소주, 네. 요거에 요즘 좀 꽂혀 있습니다. 브랜드를 이거 전통주니까 브랜드를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보다 그냥 네네. 술의 특성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은 안동 소주라고 하더라도 안동 소주. 네, 안동 소주 굉장히 유명하죠. 쌀로 네. 빚은 거겠죠? 그럼요. 근데 그 안동 소주 안에도 굉장히 여러 브랜드들이 있고.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안동 소주를 좀 옛날부터 많이 견인해 온 그런 브랜드라면 브랜드. 전통의 강자? 네네. 그러니까 한 2개가 있는데 네. 박자로 시작하는 분이 이제 시작한 것과 그다음에 이제 박 선생님의 안동 소주. 네네. 조 할머니. 네. 조시성 가진 할머니가 조 선생님의 안동 소주.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그 2가지만 비교해서 마셔봐도 여기 이렇게 다르구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설명 굉장히 잘하시지 않습니까? 전자가 이제 감압식이고요. 그 다음에 후자가 상압식입니다. 그래서 후자가 아무래도 향이 좀 더 풍부하고 복잡하고 전자는 좀 더 깔끔하고 좀 더 뭐랄까요? 좀 드라이하게 떨어지고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상업식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증류를 하면은 네. 알코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쌀로 만든 청주를 가지고 증류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청주 안에 뭐 사람들은 보통 알코올하고 물만 있을 거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아주 소량의 단백질, 엄청 풍부한 미네랄, 심지어 약간의 지방, 별의별 게 다 들어있죠.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보통 묻어나오는 게 상압식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잡 미묘한 풍미가 나는 것이고, 네네. 근데 감압식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걸러내서 술 자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쌀향을 품은 알코올 맛을 순수하게 지킨다는 느낌? 정말 그냥 깔끔하다.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감압인 경우가 많고요. 그렇군요. 이 상압의 경우에도 이 그 조 할머니 안동 소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좀 더 뭐랄까 좀 위태로운 그 향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위태요? 위태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야 여기서부터는 나도 좀 힘든데 약간 이제 이런 좀 쿰쿰하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상한 향으로 느껴진다거나 뭐 이제 그럴 수 있는 아니면 약간 탄내처럼 느껴진다든가 원재료가 가진 그리고 조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거를 다 솔직하게 그랬는데 하시는구나. 그게 이제 지금은 또
지금 손자분이 이제 이어받아서 하고 계신데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그렇군요. 많이 정리정돈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또 여과도 또 하시나 보죠. 그다음에 틀림없이. 여과까지는 안 할 겁니다. 그건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 여과 공정 같은 거는 이제 그게 들어가 버리면 이제 보드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증류 가지고 이제 그런 향들을 커트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좀 많이 정리정돈이 돼서 네. 뭔가 그 감압식보다는 좀 더 풍성한 정도의 느낌으로 정리를 해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술 먹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디감이 무겁다. 네네네. 그런 그래서 느낌이겠군요. 뭐 두려워하지 않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박 선생님 안동소주나 네. 돌아가신 조할머니 안동소주 모두 다 마트에서도 편히 살 수 있나요? 아니면 온라인? 온라인이 가장 뭐 아무래도 좀 편리하실 거고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있죠. 제가 최근에 술을 잘 즐겨 안 먹다 보니까 네. 마트 가도 주류 코너를 안 간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네네. 마트 주류 코너에도 실제로 우리 술 전통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많이 늘어났고요. 네. 근데 뭐 아직은 그렇게 종류가 원하는 걸 다 찾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한 건 아니어서 아니고. 아주 대표적인 것들 위주로 좀 갖춰놓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좀 큰 회사 것들 그렇군요. 위주로 좀 갖다 놓다 보니까 뭐 인터넷을 통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아무래도 대형마트는 수급 안정성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는 대기업 제품들이 그렇죠. 우선은 올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온라인 쇼핑으로 매우 손쉽게 구매 가능한 것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성의 인증만 거치면요. 네. 당연히 성의 인증해야죠. 가격대는 어떻습니까? 가격대도 뭐 동종의 동일한 알코올 도수의 외국 술에 비하면 아주 저렴하죠. 그렇군요. 네. 여기서 동정의 가격도 시원하게 말씀해 보시죠. 보통 우리가 동정의 외국 술이라 그러면 흔히 생각하는 그냥 블렌디드 위스키잖아요. 네네네. 보통 한 9년에서 12년 정도. 네네네. 사실 우리나라가 그게 술도 많이 인플레가 된 건데 외국 나가서 프리미엄 위스키 하면은 그럼요. 보통 네. 9년 10년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프리미엄 하면 한 20년은 돼야 프리미엄 취급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뭐 전통 그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한 보통 뭐 375ml 아니면 뭐 한 450ml 네. 뭐 요 정도 병을 쓰는데 네. 4만 원대면 아주 프리미엄을 구하실 수 있고요. 꽤 좋은 아주 좋은 걸. 네. 그래서 뭐 2만 원대부터 4만 원대까지 그 선택의 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프리미엄급이고 네. 뭐 준 프리미엄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원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마트에서 싸게 사는 와인 정도 가격 으로 으로도 얼마든지 꽤 괜찮은 전통 소주를 살 수 있습니다. 맛볼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그 괜찮은데요? 저는 한 번도 그 마트 가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네네. 시도해 본 적도 없는데 저도 이번에 한번 도전해봐야겠습니다. 네네네. 추천해주실 브랜드는 지금 말씀하신 두 개 괜찮고 다른 것도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청주 쪽에서 빚고 계신 청주. 네네 그 풍으로 시작하는 풍 땡땡땡 네. 브랜드 있습니다. 네, 처음 들어봅니다. 네네네. 죄송합니다. 요 브랜드가 우리 네. 술을 이해하시기에 네. 굉장히 좋은 라인업을 가지고 있어요. 청주인데요. 네. 브랜드 명이죠. 브랜드인데 그러니까 양조장 이름이 풍 뭐뭐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양조장 이름의 의미에 그 Four Seasons 그러니까 사계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계절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하는 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은 약주. 그러니까 주세법상 약주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 청주입니다. 우리식 청주. 우리 주세법의 약주 그러니까 네네. 라벨에 약주라고 써 있는 것들이 우리 전통 청주다. 뒷면이랑 좀 친해지셔야 술을 이해하시기 좋은데 네네. 뒷면을 딱 봤을 때 식품 유형 청주라고 돼 있으면은 일본식의 방법을 따라간 술일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네. 식품 유형 약주라고 되어 있으면은 네. 그게 만일에 좀 투명하고 약간의 노란색을 띠고 있다. 뭐 그 정도면은 우리식의 청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말 나온 김에 네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청주라는 것들이 저도 탁피디님한테 처음 들었던 얘기인데 알고 보니 그게 우리 청주가 아니라 일본식 청주 그러니까 일본주라는 얘기죠. 니온슈.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약주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식의 청주. 네네. 라는 개념이었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몇 번 얘기만 들었는데 오늘은 한번 탈탈 털어서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 네네네. 한번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에게 뇌 속에 미토콘트리아의 정보를 새겨 넣었으면 네네네. 좋겠어요. 네. 그런 욕심을 가져보고요. 네. 그 이야기는 저희가 일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입으로 넘어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입에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어디 가지 마세요. 탁피디님 그동안 신청곡을 굉장히 많이 주셨었어요. 네네. 세계 저도 태어나서 그 시리아 노래를 처음으로 한번 들어봤고 네네.
네, 감사하고요. 예, 정말 네, 정말 세상은 넓고 맛있는 것도 많지만 음악도 넓고 다양하다는 거를 그렇습니다. 네, 깨달았습니다. 네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콘텐츠의 목적은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나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특히 청소년, 미성년의 음주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추석이라고 미성년에게 술을 권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오래 기다렸습니다. 짧게 노래 듣고 광고 듣고 오는 시간인데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탁피디님 드디어 오랜 수건이 하나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탁피디님한테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식의 청주, 전통 청주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제사상에 올리는 그 맑은 술이죠. 네. 그게 우리 전통 청주가 아니라 일본식 니온시였다 네. 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몇십 년, 거의 7, 80년 가까이 국민 모두가 착각하고 살았단 말이야? 사실 이제 이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뭐 네. 이 이야기부터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네. 한번 그럼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 술을 나누는 그 분류가 네. 아주 직관적입니다. 탁주, 탁주, 청주, 청주, 소주. 소주. 네.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특히나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곡물로 네. 술을 많이 빚으니까. 네. 왜냐하면은 과일로 술을 만드는 게 좀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과일이 당도가 높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동아시아에서 나오는 과일들은 그 정도까지, 무슨 지중해에서 생산되는 포도나 아니면 뭐 중국 서역 쪽에서 나오는 그런 포도 같은 것들처럼 당도가 완전 높진 않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곡물이 가진 당을 충분히 뽑아내서 그걸 술로 만드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래서 곡물로 술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처음에는 탁한 외양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탁주죠, 이게. 그래서 막걸리라는 말이 굉장히 탁주를 대표하는 말처럼 돼버렸는데 막걸리는 탁주의 한 종류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상위 개념이 탁주고, 이 탁주를 좀 두면 그 섬유질 부분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위에는 맑은 부분이 뜨겠죠. 뭐 옛날에도 이런 분들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막걸리 같은 거 좀 뒀다가 섞지 않고 그렇죠. 나는 그 아랫부분까지 먹으면 머리가 아파 이러면서 맑은 운물만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도 지금 막걸리 가끔 먹을 때요. 네네. 뚜껑 따기 전에 병 흔드는 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말립니다. 하지마. 일단 맑은 것부터 즐긴 다음에 네네네. 우리가 차근차근 여러 맛을 즐깁시다. 네네. 처음부터 섞지 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술은 참 좋은 게, 저는 사실 제가 이제 탁주 같은 거를 집에 이제 가져오면 어떤 건 바로 먹고 어떤 거는 좀 더 둡니다. 가라앉을 때까지? 심지어 그 상미 기간을 좀 넘길 때까지.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맛에 따라서 좀 둡니다. 어떤 거는. 탁주 같은 건 근데 효모가 죽잖아요. 오래 두면. 효모가 이제 냉장고 안에서 사실은 조금 더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더 알코올을 더 뱉어냅니까? 그것도 그렇고 안에서 이제 조금 더 쉬어지기도 하고 효모뿐만 아니라 이제 젖산균 같은 것도 그렇군요. 냉장고 안에서도 일을 좀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탄산감 있게, 이건 좀 더 산미 있게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조금 묵히는 편입니다. 네,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술을 잘하시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탁주 같은 건 지금 정말 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생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술은 생주다 보니까 일별로 내지는 네. 주별로 빈티지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는 뭐 3주 묵힌 거, 이거는 뭐 한 달 묵힌 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가만히 두면 위에 청주 부분이 분리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술 가지고도 청주와 탁주를 나눠서 드실 수가 있죠. 어느 정도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막걸리 드실 때 막척 섞지 말고 처음에 이 부분만 따르면요, 생각보다 맑은 게 나오는데 그 맛과 향이 제법 괜찮습니다. 네네네. 그 술이 품고 있는 맑은 부분만 분리해서 마시는 것, 이게 바로 맑으니까 청주죠. 그렇죠. 네. 탁하니까 탁주, 맑으니까 청주.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술의 도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한 20도 어간입니다. 이것도 양조주로는 굉장히 높은 거고요. 서양의 양조주 뭐 대표되는 게 와인이나 맥주일 텐데, 그 뭐 생각을 해보세요. 와인이나 맥주가 높아봤자 와인 뭐 14도, 15도 정도고, 뭐 한 13도 뭐 이 정도 그쵸. 어간이 거의 한계라고 볼 수 있죠. 맥주도 뭐 3도에서 한 5, 6도? 벨기에 맥주 같은 경우에 뭐 11도, 12도까지도 가죠. 고알콜 맥주. 네네.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 그 양조주의 어떤 효율성이 굉장히 놀랍다고 할 수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이상 센 걸 먹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증류라는 걸 해야 되죠. 증류해야죠. 네. 그래서 증류를 통해서 가열을 하게 되면 물은 100도에서 끓지만 그렇죠. 그 아래에 한 78.3도
알코올이 먼저 분리돼 나오죠. 그렇죠. 물과 알코올의 기화점의 다른 점을 이용해서 네네네. 예, 알코올을 추출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감압식 방법을 쓰게 되면 그거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알코올이 분리돼서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밥 지으면 물이 그 100도씨에서 아니라 그렇죠. 뭐 한 80도에서 끓어버리고 이러니까 밥이 설을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압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압력 솥을 쓰는 건데. 맞습니다. 참고로 이제 모든 산에서 취사 안 됩니다, 여러분. 네네. 전 지금 네팔 히말라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네팔 히말라야. 예, 설악산 아니죠? 아, 네, 아닙니다. 관악산 아니고. 네네. 네. 네팔 히말라야에서 그 요리사랑 같이 산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압력솥을 가지고 옵니다. 놀랍다. 근데 이제 직류에서는 그거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감압을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여긴 불을 댔지 않습니까? 네. 불사르다. 불사른 술. 불사를 소자를 그쵸. 써서 소각하다 할 때 소자를 써서 네, 소주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술에 따라서 때로는 탁주를 그 자체로 증류하기도 하고 청주를 증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소주인데 지금 우리는 이 중에서 청주라는 아주 중요한 이름을 빼앗긴 느낌으로 일제시대 때 이래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정작 일본에서는요 청주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세이슈라고. 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글청에 술자자 세이슈라고 네네. 부르는데 네. 근데 실제로 일본에서 세이슈라는 말은 거의 안 쓰고 그냥 네. 니혼슈. 니혼슈 또는 사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사케 그러면 이제 근데 술 전체를 사케는 가리키는 술 말이고. 전체를 뜻하는 네네네. 게 강하고 한국 사람들이 사케가 이제 청주라고 생각하는데 네.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어 감각으로는 술 그냥 전체가 사케입니다. 네네. 와인도 사케고 위스키도 사케고.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뭐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광복절이 지났습니다만은. 네, 뭐 최근은 아니고 저희가 녹음할 때쯤이 광복절 즈음이었고요. 아, 네네. 여러분이 듣고 계신 시점은 추석이죠, 여러분.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가져가면서 네. 뭐가 돈 되는지부터 조사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를 완전히 병합하기도 전에 네. 1905년에 을사늑약. 을사늑약이라는 걸 이제 맺죠. 그러면서 네. 우리나라 이제 외교권과 국방에 사실 대한 그때 너무 간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어떤 걸로 세금을 많이 뜯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전에 수탈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제 총칼 들고 와서 야 내놔 다 내놔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 제국주의의 수탈이라는 것은 이제 법령을 통해서 수탈하는 그렇죠. 겁니다. 세금을 통해서요. 네. 이제 세금도 목을 잘 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는 품목 혹은 물류가 유통되는 그 지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뭐 소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소비 안 하자니까 너무 괴로워. 그게 두 가지가 있었죠. 네. 하나는 담배고 하나는 술이었죠. 그 주로 기호품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술이 많이 생산이 되고 어떤 술이 가장 인기 있는지 네. 어떤 술이 돈이 되는지 이걸 싹 조사를 합니다. 1909년에 네. 주세법이라는 걸 먼저 공포를 해요. 한반도에서 발령된 최초의 온전한 주세법입니다. 이게. 근대적 주세법. 근대고 뭐고 우리나라는 주세가 원래 없었어요. 그 전에도 없었네. 조선시대에 없었나요? 조선시대 아주 한시적으로 네. 뭐 변경 지역에서 지금 큰일 났다. 지금 너무 지금 세금이 딸린다. 네네. 지금 너무 흉년이 돼가지고 네. 갑자기 사람들한테 막 그 구휼을 해야 되고 이런다. 할 때 한시적으로 주세를 거둔 적은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군요. 뭐 술에 대해서 뭐 얼마큼을 소비하면 뭐 얼마큼을 내라. 얼마큼을 생산하려면 얼마큼을 내라. 이게 없었어요. 금주령은 내린 적이 있어도 금주령은 있었지만 예, 술에 세금을 매긴 적은 없었군요. 왜냐하면 조선의 개념에서는 술은 음식이었거든요. 봉제사 접 빈객을 하는 제사를 그렇죠. 지내고 손님들을 대접하는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에 역시 주자가 세운 나라. 네. 그래 우리가 뭐 보면은 뭐 그 장 담그고 간장 된장 담그고 뭐 김치 만들고 이런 거에 세금 안 매겼잖아요. 치사하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랑 똑같이 네. 취급한 거예요. 너희들 아침 하루 3끼 먹으려면 세금 내야 돼? 그렇죠.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일본은 헤이안 시대 때부터 이미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이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지방마다의 특정한 가문이 다이묘의 허락을 받고 만들어서 그렇죠. 다이묘한테 고율의 세금을 내고 판매하는 그런 아주 특수한 상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여기 들어오자마자 일단 네. 1909년에 주세법을 통해서 뭘 하느냐 면허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술을 만들려면 다 면허를 받아야 돼. 그렇죠. 너희 이제 우리 관청에 신고해서 우리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너희는 술을 만들지 못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치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김치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여기 김치 면허를 와서 받아가라. 근데 우리 조건은 이거야. 그렇지. 이런 조건 충족 못하면 그렇지. 너희는 김치 만들면 안 돼. 그렇지. 김치 만들었네. 일로 와. 그렇지. 깜빵. 이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상업 면허도 있고 자가용 면허도 있었어요. 아하. 자가 주조 면허. 그래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술 빚는 걸 포기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음성적으로 어떤 네. 관의 눈을 피해서 만들어지던 그 주류의 유통을 일단 차단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놈들이 면허 받아가는 거를 잘 보고 있으면 뭘 알 수 있느냐? 어떤 술을 얼마큼 생산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조선에 그러면 어떤 술이 있고 어떤 술을 얼마큼 만들고 있다라는 걸 파악한 다음에 1916년에 와서 네. 본격적인 좀 더 본격적인 주세령이라는 거를 공포를 하고요. 지금 우리의 주세법은 대한민국 정부의 주세법은 이 주세령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술 이야기를 특히 우리 술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역사적 맥락까지 짚어주실 분은 탁 PD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들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1916년에 주세법을 제정을 하면서 네. 일단 조선주와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가 아닌 술로 구분을 하죠. 그러면서 조선주를 그럼 어떻게 나눴느냐? 탁주, 약주, 그리고 소주. 아, 그때 우리 청주가 우리 전통 청주가 약주로 개명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약주라는 말도 우리가 흔히 쓰던 거였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카테고리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뭐 술도 잘 먹으면 약이 된다 그래서 약주라는 표현을 쓴 거죠. 네네네. 그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죠. 그러면서 청주를 비조선주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의 술 시장을 연구해 본 결과 네. 조선주는 뭐라고 봤느냐? 네. 도태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만드는 방법도 너무 제각각이고 계절도 너무 타고 생산량도 너무 들쭉날쭉하고 그래서 얘네들을 언제 그 대형화 시켜가지고 세금을 편하게 거둘 수 있겠는가? 그렇죠. 쉽게 말해서 젖소로부터 우유를 짜야 되는데 그렇죠. 이 조선의 젖소들은 품종 자체가 너무 자잘하다라고 본 거예요. 키우는 것도 너무 다양해. 그렇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뭐 관리는 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얘네는 도태시킨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홀슈타인 젖소를 어디서 수입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9세기를 거치면서 20세기 초반을 거치면서 유럽으로부터 그렇죠. 다양한 그 미생물 관련 그런 지식을 전수받고 현대화를 이룩한 본인들의 술빚기 방법을 조선에 이식해서 일본 본토에서 조선 드림을 꿈꾸면서 많은 양조장들이 술토가들이 조선으로 넘어왔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그럼 이제 좀 특혜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청주, 그러니까 세이슈죠. 정확히는 세이슈. 세이슈. 일본에서 세이슈 만드는 사람들이 조선에서 좀 편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세율도 좀 다르게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입장벽도 좀 쳐주는 거죠. 그렇죠. 세이슈 양조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1년에 뭐 얼마 이상을 생산해야 된다. 그걸 이제 제한 석수라 그러는데 그렇군요. 그 제한 석수를 통해서 이게 이제 주종마다 다르게 적용이 됐거든요. 아우, 그래서 짜잘한 애들은 아예 참여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시장에. 그러면 이제 명칭이 비슷해져 버리잖아요. 조선의 청주를 놔뒀다가. 그렇죠. 아니 한자상으로는 세이슈도 청주고 청주도 똑같아. 청주인데 그치. 아니 뭐 이거는 비싸고 이거는 뭐 음. 이렇게 싸. 그럼 싼 거 먹지 나는. 그러니까. 이게 더 익숙한데. 그러니까 그 명칭 자체를 다르게 하고 세이슈라는 것을 빈 공간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썼군요. 그러니까 가격 차별 정책과 진입 장벽도 쳐서 네네. 아예 조선 자체에 조선은 청주가 없는 나라로 만들려는 그런 작전이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청주라는 카테고리 자체를 무주공산으로 만들어야 일본의 청주를 여기에 이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아하. 전혀 엉뚱한 질문인데요. 네네. 그럼 우리가 지금 한동안 이거 상표명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종이라고 부르는 거. 네네. 그게 한동안 그 청주의 대명사처럼 생각됐잖아요. 네네. 정종도 그러면 일본식 청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종을 이게 이제 약간 말장난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 일본에 있는 야마무라 주조라는 곳에서 그렇죠. 처음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이제 그 일본에서 그 에도 시대 이래로 어떤 술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폭증을 해가지고 그랬죠. 비즈니스가 막 확장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브랜드 네임이. 브랜드 네임을 좀 잘 정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전에 브랜드 네임이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똘똘히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절에 갔는데 임재종. 그러니까 일본 어떤 불교 한 종파인데 네. 임재정종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임재정종의 그 한자를 딱 보고서는 머리에 뭔가 불이 탁 켜지는 거야. 이거다. 간지나. 정종. 그렇죠. 뭔가 이 정종을 일본어로 이제 그것도 세이슈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드는 건 세이슈 즉 청주인데 이거 이름을 세이슈로 이 붙여버리면 정종으로 붙여버리면 세이슈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뭔가 우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이거를 정종이라고 붙여가지고 이제 세이슈를 읽히길 바라고 출시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마사문해로 읽는 거예요. 훈독과 일본어 훈독과 네네네. 음독과 차이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편이 일본 사람들한테 좀 더 입에 잘 붙었던 거죠. 그게. 마사무네는 실제 인물 이름이기도 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죠. 친숙하죠. 그 전국 시대의 무장 중에 그 도간용 마사무네라는 그쵸. 무장이 있었죠. 네, 있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사무네라는 이름이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좀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그렇군요. 다른 술들도 우후죽순 마사무네를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기 특허를 제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정비가 덜 돼 있었던 거예요. 안 돼 있었죠. 마사무네 자체에 대한 독점권은 인정을 못 받고 그렇다면 우리는 앞에다 한 글자를 더 붙이겠다. 그래서 그 앵도 앵자를 써서 앵정종 앵자를 일본말로 뭐라고 읽느냐 사쿠라라고 읽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쿠라 마사무네라는 술이 아직도 전해 내려옵니다. 그 일본에 가면 실제로 마사무네 정종 붙인 술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예, 편의점에 가도 열몇 종이 그냥 쉽게 찾을 수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그 사쿠라 마사무네를 위시한 여러 땡땡 마사무네들이 우리나라에 진출을 했고 그걸 우리가 이제 한자를 보고 정종이라고 읽기 그러다 보니까 시작하면서 이제 술병마다 다 자연스럽게. 그렇죠. 술병마다 정종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 술의 종류가 정종이구나. 그럼 아직까지도 우리가 네네. 술을 부를 때 정종이라고 이름 부르는 거는 좀 네네. 게으른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좀 그렇잖아요. 왜 이제 문화 격차가 있을 때는 뭔가 좀 더 선진국에서 들어온 거를 좀 더 고급으로 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는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때 뭐 이제 뭐 7, 80년대만 하더라도 네.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고 할 때 뭐 무슨 뭐 아주 그냥 유서 깊은 분 중에서도 그렇죠. 좋은 술은 그 모시고 격떨어지게 그 약주 같은 거를 그 차례상에 올리면 되나 그 자 정종 가져오너라 정종. 그렇지.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술을 찾는 네네네. 그런 느낌이었군요.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재밌고요. 조선에 들어와서 일제가 한국식 청주를 없앴습니다. 네. 그 이유는 어떻게 됐죠? 그래서 제한석수라는 걸 통해서 네. 시장 진입을 통제를 하고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소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조선주 소주와 조선주가 아닌 소주, 그러니까 일본식 소주 이걸 나눴었는데 이제 조선 주조협회라는 걸 세워가지고 네. 일정 규모 이상의 양조장들은 다 거기 가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조선 주조협회는 총독부 직할의 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치사한 사람들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술 산업 자체가 지금은 이제 농림수산부 관할을 많이 받지만 그 전까지는 국세청이 단독 관할하고 있었어요. 이걸 세원으로 보는 시각이 일제 시대 때부터 이제 이어진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국세청과 네. 농수산부와 그다음에 네. 이제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복지부 이렇게 이제 보건복지부가 나눠서 관할을 네.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 술이 국세청의 단독 통제를 벗어나면서 뭔가 지금의 르네상스가 좀 초래된 측면이 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비슷한 시각으로 일제 시대 때는 조선 총독부가 조선 주조협회를 직할로 관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택피디님 그 일본식 청주 만드는 방법과 한국식 청주 만드는 방법이 다른가요? 양조법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네, 일단은 네. 우리의 청주, 우리 주세법상 약주, 네. 우리식 청주라는 명칭으로 제가 통일하겠습니다. 네, 우리식 청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약주, 우리식 청주. 네네.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확실히 해놓고 넘어가야 될 거는 네. 약주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네. 우리식 청주, 네. 그리고 약용 약주, 가향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주세법상에서요?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약주라는 명칭이 어울리는 약용 약주들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그 발전도 저해되고 있는 측면이 커요. 근데 실제로 마시면 약 효과가 있는 약주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건 좀 옛날 개념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뭐 약식 동원 네, 이런 네. 말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또 약이라는 게 지금처럼 그렇게 막 풍부하고 막 쉽게 어디 가서나 이렇게 약국에서 사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기왕이면 술을 마실 때도 좀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넣어서 먹자 그런 개념이 되게 강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몸에 좋으려면은 뭐 약이나 뭐 보조제를 먹지 건강 보조제를 먹지 그쵸. 우리가 굳이 그 술을 먹으면서까지 이제 건강을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연, 망간, 비타민을 먹고 술을 마시면 되죠. 그러니까요. 네. 네. 어차피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네네. 우리가 예전에 인삼주 많이 해 먹었었잖아요. 네네네. 인삼주를 먹으면 실제로 그 술에 사포닌 성분이 들어갑니까? 뭐 그 알코올은 아주 훌륭한 그 어떤 용해제니까? 용해제이기도 하니까 그 그 안에 당연히 이제 그런 성분이 좀 침출되어서 나오겠죠. 근데 그렇군요. 뭐 이제 인삼 정제를 드신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한 포 쪽 빨아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뭐 홍삼 있죠. 뭐 그런 거 많죠. 그런 걸 드시는 게 훨씬 약효가 좋죠. 그렇겠죠.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 약용 약주들은 사실은 뭐 이제 그런 약적인 성분도 성분이지만 그 네. 독특한 향,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네. 것들을 즐기는 거고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드렸어요. 네네네. 다시 일본 청주, 한국 청주의 제조법의 차이. 네네네. 그래서 우리식
청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전통 누룩을 쓰는 거죠. 전통 누룩. 네. 그 그러니까 일본은 누룩이- 전통 누룩 안 쓰나요? 뭐 일본식의 전통 누룩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은 그래서 명칭을 우리가 좀 다르게 부르죠. 우리식의 누룩을 부르는 명칭은 그냥 누룩 또는 우리식의 누룩은 약간 그 스위스 치즈 같은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 둥그런.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둥그런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떡 누룩. 떡 누룩. 네. 그걸 이제 한자로 쓰면 병국. 병국. 떡병자를 써서. 그렇군요. 네, 병국. 네. 뭐 아니면 뭐 전통 누룩. 이런 명칭이 그 술병 뒷면에 쓰여 있으면 다 이것은 우리 전통 누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군요. 병국. 네네. 전통 누룩. 네. 네. 떡 누룩. 떡 누룩. 아니면 그냥 누룩. 그냥 누룩.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떡 형식으로 음. 덩어리 져가지고 누룩을 만들면 네. 이제 곰팡이를 띄우는 효율은 이게 더 높거든요. 하지만 일본은 환경이 우리보다 고온다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곰팡이까지 막 날아와서 붙어가지고 그게 아예 잡 곰팡이 덩어리가 돼버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떡 형식으로 하지 않고 쌀에다가 그 자기가 원하는 곰팡이 종균을 이렇게 톡톡톡톡톡 뿌려요. 아, 마치 후추 뿌리듯이. 네네네. 그렇군요. 치즈 뿌리듯이. 네네. 그러면은 그 쌀 알 하나하나에 곰팡이들이 붙어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술을 빚는 것도 네. 한민족과 일본 민족의 민족성들이 잘 우려나오네요. 네네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루 누룩. 쌀이 이렇게 하나하나 가루처럼 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가루 립자를 써서 입국. 그래서 그게 입국. 네네. 아, 그래서 입국 누룩이 일본 누룩이었군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우리 전통의 입국도 있긴 해요. 근데 굉장히 특수한 누룩이고 네. 조선 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입국 그러면 보통 이제 일본식의 방법을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죠. 그러니까 일본 청주와 한국 청주의 맛 차이는 어떻습니까? 맛 차이도 분명히 존재를 하죠. 일단 예상을 해보면 그 일본 거는 그러니까 정제된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깔끔하고 네. 어떤 언제 어디서 빚은 술이라도 맛이 일정할 것 같고 그렇죠. 우리는 아무래도 동네에 곰팡이나 네네. 잡균들이 많이 낄 테니까 네네. 제조 장소나 날씨 이런 거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달라질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은 경우에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데 생선회를 먹을 때 네네. 일본이 추구하는 어떤 일본식 청주의 그 생선회 비유했을 때 맛이란 건 뭐냐면은 정말 좋은 그 뭐 참돔 네. 뭐 이렇게 뱃살 맛있겠다. 한 점을 탁 이렇게 벼려내가지고 아주 좋은 칼로 딱 그것만 분리를 딱 해내서 그냥 간장도 많이 찍지도 않고 간장은 입히는 거죠. 네,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살짝 네. 찍어가지고 그 한 점을 오롯이 그냥 탁 입안에 넣고 그 맛을 그냥 그 맛에 집중하는 거예요. 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일본식 청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쌀을 많이 깎습니다. 도정을 알겠습니다. 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쌀을 겉면을 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에 그 전분의 심이 있고 그렇죠. 그 심을 둘러싸고 있는 게 이제 단백질이 단백질 많죠. 부분이거든요. 단백질이 거의 다 깎고 네네. 단백질, 뭐 지방질 이런 부분이 이제 겉면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 쌀을 겉면을 계속 깎아서 심지어는 뭐 반 이상 깎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도정률에 따라서 좋은 술일수록 도정률이 굉장히 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깎죠. 뭐 일반적인 긴조급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40% 깎아야 되고 다이긴조급을 만들기 위해서는 50%. 더 이상 깎는 경우도 있어요. 네. 70%까지 깎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쌀을 보면 이게 쌀이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무슨 가루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쌀이 좁쌀 직전이 되는 거죠. 좁쌀보다 작은 수준까지 깎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은 당연히 맛이 깔끔해지죠. 그렇죠. 근데 술이라는 게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뭐 이를테면은 40도짜리 뭐 소주다. 네. 40도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단 60%가 물이고요. 그렇죠. 40%는 알코올이고 60%가 물인데 그 60% 안에서 0.1에서 0.2%가 뭔가 향기와 맛을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에요. 뭐 여러 무기질이 있겠죠. 네. 네. 그것이 향미 성분이라 그러는데 네. 그 향미 성분은 그 0.1에서 0.2 사이에서 갈리는 겁니다. 근데 이 청주에서도 네. 그 전분질만 쓰게 되면 그냥 순수한 당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쵸. 이게. 그래서 그쵸. 그냥 알코올의 그런 양이 많아지고 그런 향미 성분은 그 단백질에 포함된 애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좋게 말하면 맛이 순수한데 네. 복잡한 풍미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청주의 경우에는 일단 뭐 도미 뱃살까지는 똑같다고 쳐도 네. 걔를 뭐 이제 상추
마늘도 넣고 그리고 이제 깻잎, 쌈장 그 듬뿍. 위에다 넣고 쌈장도 좀 넣고, 그렇죠. 예? 좀 초장도 좀 찍고. 심지어 옆에 예. 있는 광어도 있으면 광어도 한 점 넣어. 아, 그렇게 해야지. 저기 젓가락이 좀 옆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여러 점 떠가지고, 예? 네. 딱 넣고서는. 그러고서 이제 음. 거기다가 와사비는 들어가지 말란 법 있어? 와사비도 좀 넣고. 초장도 넣고. 네, 초장도 넣고 간장도 넣고 네. 마늘 넣고 쌈장 넣고 해가지고 한 쌈 싸가지고 풍성하게 입에 넣었을 때 확 씹었을 때 나오는 그 복합적인 맛, 이걸 맛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건 추구하는 바가 다른 추구하는 거죠. 바가 다른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거니까 네. 나는 순수하게 도미 살맛만 느끼고 싶어. 그러면 일본식 회가 맞는 거고 네네네. 회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채소까지 한꺼번에 복잡한 그렇지. 복잡 미묘한 풍미를 한가득 넣고 즐기는 것이 그렇지. 회맛이라고 생각하면 네네. 그것도 정답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식의 경우에는 이제 누룩도 자기가 원하는 누룩 곰팡이만 뿌려준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 다음에 발효시킬 때도 그 효모를 따로 넣어요. 정제 효모를.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코우지라고 하는데 네. 당화와 그다음에 이제 발효를 각각 음. 다른 미생물한테 정제 엄선된 미생물한테 맡깁니다. 탁피디님 이 얘기 너무 재밌는데요. 네네.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건 우리가 내일 시간까지 원래 계획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이런 게 뭐 적당독해 매력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청주와 일본 청주의 차이점, 본격 심화 과정은 네네. 저희가 내일 밤에 계속 이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적당히 좋아요.